랄프는 스테파니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한다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들이 현실에서 직접 서로를 본 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관리자로 있던 대형 디스코드 서버에서 그녀가 자주 글 올리는 것만 봤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친구 요청을 보냈다. 그녀가 바로 친구 요청을 수락하자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그녀처럼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예쁜 사람이 자신 같은 루저와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고 싶어 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랄프는 자신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얼마나 빨리 친해졌는지에 놀랐다. 안녕, 너 정말 귀엽다. 그녀의 첫 메시지에 이어 얼굴이 빨개진 이모지도 왔다. 둘은 스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포트나이트 등 협동 게임을 함께 즐겼다. 랄프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스테파니는 마치 그걸 알아차린 듯 그의 유머 감각에 딱 맞는 밈을 보내주곤 했다. 랄프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대부분의 여성과 대화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황 발작이 올 정도였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달랐다. 스테파니와는 항상 대화가 너무나도 편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날에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스테파니와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기대가 됐다. 그는 스테파니가 항상 힘이 되는 말과 칭찬으로 자신을 맞아줄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스테파니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애니메이션과 가챠 게임을 소개했고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들의 팬아트를 스테파니에게 보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그는 심장이 두근대며 너도 저 캐릭터처럼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타이핑했다. 그는 DM 하단에 스테파니가 입력 중입니다 라는 작은 아이콘을 보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그녀의 답장을 보자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중에 만나면 너를 위해 작은 패션쇼를 해줄 수도 있다며 윙크 이모지를 장난스럽게 보냈다. 그걸 본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녀가 진심일까? 정말 그를 만나고 싶을까? 그는 그녀에게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도 보여줬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닥터밥 채널이다. 그는 SP와 다양한 변칙 현상에 대한 흥미로운 애니메이션 해설을 정말 좋아한다. 여러분도 꼭 구독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영상을 놓치지 않는다.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이 걸릴 수도 있다. 랄프는 인생이 스테파니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했어. 스테파니가 곧 음성 채팅을 원했고 그녀가 웃고 농담할 때 랄프는 긴장에 더듬는 걸 참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느꼈다. 스테파니는 그가 좋아하는 K-1이나 럭키스타 캐릭터들처럼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랄프는 아직도 스테파니처럼 귀여운 사람이 자신 같은 남자에게서 뭘 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회오리 바람처럼 영상 채팅이 찾아왔다.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속 미녀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만큼이나 우아하고 자연스러웠다. 랄프가 자신의 카메라도 켜는 데에는 정말 많은 설득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이 카메라를 켜면 그녀가 도망가고 마치 자신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횃불과 새스랑을 들고 쫓아올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문자 채팅에서처럼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다정하며 웃음과 행복한 미소로 가득한 살아있는 천사 같았다. 그녀가 코스프레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그 얘기를 꺼냈던 걸 떠올리며 랄프는 용기를 내서 조만간 실제로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랄프는 그녀가 자신을 차단하고 인연을 끊을 거라 반쯤 예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관심이 있어 보였다. 그녀는 랄프에게 자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었다. 노스다코타 작은 마을의 멋진 집이었다. 랄프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면 집에 와서 같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랄프는 어떻게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그는 39이었고 여자친구는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꿈에 그리던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6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이런 기회는 평생 한두 번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그 주말에 그는 모든 용기를 모아 차에 올라타고 스테파니와의 데이트를 위해 얼어붙은 노스다코타 황무지로 운전해 갔다. 그에게는 마치 운명과의 데이트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까운 마을에서 10마일 떨어진 집에 도착해 차를 세웠다. 그가 스테파니의 현관문을 두드릴 때 심장이 쿵쾅거려 흉골이 부서질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스테파니가 문을 열었다. 안녕 스테파니, 그가 쑥스럽게 말했다. 나야, 랄프. 스테파니는 미소 지으며 문간에 있었다. 나도 알아, 바보야. 그녀가 웃었다. 우리 둘만 집에 있어. 안으로 들어올래?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랄프는 생각하며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서면서 랄프는 그녀에게 자신이 추천했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봤는지 만화를 읽어봤는지 물었다. 그녀는 랄프에게 그런 건 나중에 충분히 볼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하며 우선 거실에서 편하게 쉬라고 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느라 먼 길을 운전했으니 분명 피곤할 거라고 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거나 첫인상을 나쁘게 남기고 싶지 않았던 랄프는 거실의 안락의자에 앉았다. 스테파니는 주방에서 미리 만들어둔 샌드위치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잘 됐네. 빙속이면 더 긴장될 뿐이니까. 랄프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게 잘못됐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어렸지만 마음을 막을 수 없지 않은가? 어차피 그의 부모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둘 다 분명히 원하는 것을 그가 막을 자격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 문득 스테파니가 부엌에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상했다. 그는 스테파니를 확인하러 가려 했지만 예상보다 몸을 빼는데 애를 먹었다. 마치 소파의 천이 그의 오감이나 심지어 멘탈에까지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간신히 몸을 태어내고 일어섰을 때 그 과정이 생각보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일어나자 그는 발이 단단한 땅에 없음을 알았다. 마룻바닥이 그의 발 아래서 퍼티처럼 흔들렸다. 그가 한 걸음 내딛자 한쪽 발이 유사에 빠지듯 꺼졌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스테파니, 그가 외쳤다. 무슨 일이야? 걱정하지 마. 랄피! 그가 부엌에서 스테파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졌어. 나 그냥 뭐 좀 먹으려고 해. 금방 갈게. 랄프는 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리가 바닥으로 더 깊이 가라앉기 시작했어. 그를 둘러싼 벽과 머리 위에 천장이 살아있는 근육처럼 꿈틀거리며 점점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 랄프가 할 수 있는 건 비명을 지르며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어. 방이 천천히 그를 감싸 안으며 점점 더 조여오다가 마침내 그의 뼈가 부러지는 걸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했지. 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맹세해요. 그는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숨으로 비명을 질렀다. 우리 엄마한테 맹세! 한 번 더 조이자. 끔찍하고 압축된 소리와 함께 랄프는 그냥 터져버렸다. 그를 둘러싼 방의 안쪽 표면은 반짝이는 붉은색으로 뒤덮였다. 컵 바닥에 남은 밀크쉐이크를 빨대로 끝까지 빨아내려는 듯한 깊고 목에서 울리는 슬러핑 소리가 났다. 한때 랄프였던 그 깨진 덩어리는 그를 둘러싼 뒤틀린 방의 투과성 막을 통해 흡수되었다. 그리고는 거의 한숨을 쉬듯이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가 거기 있었던 걸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늦게 미스 코바야시의 드래곤 메이드 팬 서버의 관리자였던 조슈아라는 남자는 케일리라는 젊어 보이는 소녀에게서 갑작스러운 친구 요청을 받았다. 첫 메시지에는 안녕, 너 정말 귀엽다라고 적혀 있었고 곧 얼굴이 빨개진 이모지를 보냈다. 흔히들 말하듯이 무언가가 너무 좋아 보인다면 아마도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SCP-재단이 SCP-789, 즉 인터넷 포식자라고 부르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이중 의미를 가진 이 변칙 존재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SCP-789는 노스다코타 시골에 위치한 평범한 침실이 3개 있는 주택이다. 이 집은 가구나 조명 같은 비인간형 물체뿐만 아니라 작동하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웹캠 같은 더 복잡한 물체도 내부에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SCP-789는 인간형으로 보이는 물체도 나타낼 수 있으며 주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먹잇감을 사냥한다. 물론 이것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배고픈 아귀 앞에 달린 생물 발광 미끼의 훨씬 더 발전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인간형 구성물은 포식 성향을 가진 성인들을 찾아다니며 포럼, 온라인 채팅방, 소셜미디어, 그리고 가장 자주 디스코드에서 그들을 찾는다. 숙련된 어부처럼 이 구성물은 충분히 음흉한 누군가가 그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갈 때까지 미끼를 들이운다. 이 시점에서 사냥꾼과 사냥감의 미묘한 줌이 계속되며 SCP-789는 텍스트 채팅, 음성 메시지, 웹캠 세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심어주며 직접 만남을 유도하려 한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진짜 인간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이 풀숲에 숨어있는 뱀은 풀이 이빨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른다. 만약 SCP-789가 사냥 패턴에 성공한다면 그와 대화하던 인간은 노스다코타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할 것이다. 피해자가 도착하면 온라인에서 대화하던 인간형 존재가 집에 혼자 있고 만날 준비가 된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실제 괴물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모른다. 그 인간형 존재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유인해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이끌리는 방마다 집이 가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피해자가 완전히 안심해 인간형 미끼에 집중하면 집의 겉보기에는 무생물처럼 보이던 집의 구성 요소들이 갑자기 맹렬히 공격한다. 이 공격은 피해자가 거의 걸쭉한 단백질 슬러리로 변할 때까지 계속되며 그 시점에서 SCP-789집은 그 슬러리를 영양분으로 흡수하고 이전에 그곳에 있었던 피해자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 만약 SCP-789에 의도된 먹잇감이 아닌 사람이 집에 접근하면 이 집은 또한 2명의 평범한 성인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들은 집주인 역할을 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그 이상하고 수상한 집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을 달래줄 수 있다. 흥미롭게도 SCP-789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인간을 먹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존재는 단순히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덱스터 같은 윤리규범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우리 모두가 모르는 포식자의 영향가치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SCP-789의 희생자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싶지만 SCP-재단은 여전히 변칙개체가 인간 희생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먹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비록 그 인간 희생자들이 정말로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 집이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인간 희생자들을 조종하고 포획하는 데 상당히 교활하기 때문에 유클리드 격리 등급이 부여되었고 그에 맞는 엄격한 격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SCP-789 단지에 배치된 경비원들은 건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와이파이 또는 유선전화 연결이 반드시 차단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만약 건물이 그것들을 다시 나타나게 한다면 다시 한번 차단해야 한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이 이상 현상이 보복을 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만약 그들이 필수적인 재단 신원 조회에서 극도로 수치스러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SCP-789에 배치되는 모든 인원에게는 추가적인 심리 검사 절차가 적용된다. 이상 현상이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예방 조치로 SCP-789 주변에는 와이파이 신호 감쇄 기술이 적용된다. 건물의 3마일 경계선을 따라 일정 간격마다 인간 경비원이 배치되어 인간 먹잇감을 가로채고 포획하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B급 기억 소거제가 투여된 후 비가 조치되지만 만일을 대비해 이들의 지역 경찰서에 추가적인 감시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SCP-789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리 승인된 식사를 꾸준히 제공해 배부르게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배고프고 영악해지기보다는 배부르고 게을러지게 할 수 있다. 적절한 범죄 전력이 있는 D계급 인원이 SCP-789에게 공짜 먹잇감으로 보내진다. 다른 변칙 현상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흥미로운 연구 정보로 SCP-789는 실제로 이 희생자 풀을 다른 여러 변칙 개체들과 공유하고 있다. SCP-204, SCP-2672, 그리고 SCP-3530. 이 그에다 이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에게 해를 가하는 데 집중하는 듯하다. 알다시피 때로는 이런 변칙 개체가 폭력적이고 무섭더라도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